반갑습니다. 자, 이제 헌법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그 배부 자료가 있는데 아직 프린트 안 된 것 같으니까 수업 중에 프린트해서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보고 이제 오늘 할 게 그 헌법 조문하고 헌재법 조문하고 그렇게 조문 정리 오늘 싹 끝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헌법 때 했던 건데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프라임 경찰 최고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경찰 간부 합격생 많이 배출을 했었는데 노량진에도 진출을 하게 됐어요. 프라임이. 제가 이제 헌법, 형법, 체력 이렇게 3개 맡고 있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내년 1차 시험 이후부터 이제 교재 출간하고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은 이제 계속 상담을 하고 제가 저녁에 있을 거니까 와서 질문하고 하시면 상담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유튜브, 카페, 카톡 단체방 개설해서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운동도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체육관 시설이 마련된 것 같으니까 9월, 10월 되기 전에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부터 운동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이제 헌법을 얘기해 줄게요. 헌법은 요번에 9월, 10월에는 올인원 강의가 이제 기본서로 하는 심화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 분석을 하고 그 개념 파악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 11월에 기출 강의 해요. 기출 강의 때 그 기출 총정리 올해 나온 게 있죠. 그대로 이제 강의 진행할 건데 그 최신 기출 지문 같은 거 좀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거 자료 같은 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끝나고 내년 시험 대비로 1월 달쯤에 개정판이 나옵니다. 개정판이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는 개정판은 증보판이에요. 전면 개정이 아니고 증보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 친구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수업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증보판이니까 추록 제공합니다. 추록 나와요. 한 1월 달에 강의가 있으니까 올해 12월 말이나 그쯤 아마 개정되든가 할 것 같아요. 동영문 푸는 실전 모의고사가 출간되고요. 자, 기타 강의로는 이제 헌법에는 특별한 특강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체기판 강의가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은 총 16회로 하는데 강론부터 하고 헌법의 강론이 기본권론이죠. 기본권 강론부터 하고 그 다음에 10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총론 6회를 합니다. 원래 시험 출제되는 범위는 강론이 80%예요. 80%고 총론이 20%밖에 안 돼요. 근데 퍼센트는 20%인데 공부할 게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6회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본권론, 강론을 한 12회 정도 하고 이걸 좀 더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10회에서 11, 12로 늘어날 수는 있는데 총론이 더 늘진 않을 겁니다. 총론은 6회, 최대 6회예요. 최대 6회. 예,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잡힌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기초인 거는 이제 안 해요. 너무 기초인 건 안 하고 다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 기본서 판례들을 분석에 시간을 많이 쏟을 거예요. 자, 예습은 안 해도 되고요. 강의는 판례 중심으로 강의를 할 거고 다만 헌법 총론의 이론도 많이 있죠. 그것도 이제 같이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일개론 기출문제는 이제 자료. 형법은 제 책에 나와 있는데 헌법은 책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그 일개론 기출문제가 벌써 2022년 올해만 해도 한 직렬이 한 15개 정도 직렬의 헌법을 치렀기 때문에 대략 문제가 한 500문제 정도 나왔어요. 벌써 올해.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거나 뭐 법원행시라던가 비상기획관 기출은 너무 좀 어려워요. 너무 지나치고 세부적인 거 좀 빼고 나올 만한 중요한 판례들 그런 것들 엮어서 자료 나갈 겁니다. 자료 나갈 테니까 같이 복습에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형법과 마찬가지로 헌법도 키워드 유튜브 찍어서 올릴 거예요. 요 강의 다 끝나고 나면 올릴 거니까 왔다 갔다 반복할 때 쓰면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헌법은 그 형법하고 다르게 만점을 노리는 과목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형사법이랑 경찰학은 그 만점을 노려서 열심히 해야죠. 근데 경찰학은 만점이 안 되지, 사실. 이번에 경찰학은 문제가 쓰레기였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시는데 다들 문제가 쓰레기였죠. 그래서 경찰학은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야 되고 형사법의 경우는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자기가 만점을 받든 안 받든 만점을 노리고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과목이 5과목이었을 때는
형법 하나 뭐 조금 망해도 한 80점 정도 맞고 뭐 한 70점 정도 맞아도 합격했어요. 다른 거 잘하면. 근데 과목이 이제 형사법, 경찰학, 그리고 헌법 세 개밖에 없잖아요. 국사란 영어는 통과제니까. 그러니까 과목 수가 줄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형사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점을 노리고 열심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폭넓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는데 헌법은 이제 50점 만점을 노리기보다는 그 안정적인 45점 정도 한 40에서 42.5 정도면 합격권이거든요. 그 합격권보다 살짝 한두 개 정도 더 맞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면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50점 만점을 노리면은 공부할 게 양이 2배로 늘어나요. 헌재 판례도 지금 쌓인 게 많기 때문에 헌재 판례를 뭐 한 10,000개 이상을 봐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올 만한 판례 한 1,000개 또는 1,500개 정도로 양을 압축해서 한 45점 정도는 확실하게 맞추고 나머지 2문제 정도는 자기가 이제 운이 좋으면 만점 나오는 거고 하나 틀리거나 안 돼도 2개 틀리고 45점까지는 확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안정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50점을 맞으려고 준비한 학생들도 50점을 맞으려고 준비하면 50점이 안 나와요. 45점을 맞으려고 정확히 공부를 할 때 운이 좋아서 50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경우는 이제 형법보다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기초를 잡는 게 조금 어렵지. 뭐 기재침 이런 기본 개념 잡는 게 좀 어려울 뿐이고 기본 개념만 쫙 잡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판례 암기 이런 거는 쉽단 말이에요. 아주 쉽다는 건 아니야. 형법보다 쉽다는 거지. 근데 또 헌법은 또 이런 게 있어. 헌법 총론에서 뭐 결단주의, 통합주의, 법실증주의 막 이런 게 되게 용어가 되게 생소하죠. 어렵고 막 철학 이런 거 그런 거 좀 개념이 좀 힘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판례를 공부할 때 그 여러 상식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아니면 뭐 원전 사업이라던가 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시사적인 판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지금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상식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까? 이제 그 정도가 자기가 극복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는 좀 힘들어요. 총론은 좀 막연하고 판례할 때는 상식이 좀 많이 돌아가는 상식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어려울 텐데 그것만 잘 넘어가면은 심화 이론 강의하고 기출 강의까지만 잘 자기가 참고 넘어가면 마지막에 정리할 때는 굉장히 쉽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정리는 내 친구로 정리하죠. 내 친구 얇은 책으로 정리할 거니까 지금 기본서하고 기출문제집은 그 여러 차례 반복하고 내가 실력을 높이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나면은 나중에 내 친구하고 핵지총하고 그렇게 단권화를 할 수 있어요. 그거로 하면은 선생님 핵지총만 보면은 만점 나옵니까? 만점은 힘들어. 만점은 힘든데 내 친구는 핵지총만 갖고도 45점은 확보가 됩니다. 네, 그렇게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복습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건데 복습이 형법보다는 복습 시간이 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오늘 4시간 강의를 했다 그러면 이 4시간 강의 안에서 복습을 많이 시킬 예정이고요. 막 시킬 겁니다, 학생들. 그래서 복습을 시킬 거고 집에 가서 따로 복습하는 시간은 오늘 4시간 강의 듣고 혼자 복습하는 시간은 1시간 이상 하는 거는 오바야. 1시간 이상은 좀 오바고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많이 해도 2시간 넘으면 절대 안 되고요. 한 1시간 정도, 복습해주면 충분히 16회 안에 이 책을 다 자기가 끝낼 수 있어요.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헌법은 수업에 집중해야 돼요.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수업 안에서 거의 해결되고 복습 시간 얼마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 목표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은 이제 기본권론하고 헌법 총론 네, 자료 배웠어요. 자료. 자, 기본권론이 80%고 총론이 20%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부터 기본권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그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을 볼 건데요. 자, 이제 강의 계획서도 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의 계획서는 이제 저기 뒤에 있으니까 일단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 오늘 배부된 자료는 이제 헌법하고
헌법재판소법하고 요거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배부했던 그 자료 똑같은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인데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강약 조절을 좀 더 넣었어요. 그리고 별표를 더 넣어가지고 우리가 통치구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통치구조에서도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별표를 쳐가지고 오늘 첫날이니까 그 헌법하고 헌재법하고 중요한 걸 다 볼 겁니다. 그래서 헌법 조문들 나올 만한 거 분석을 다 할 거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14페이지 가보세요. 지난번에 나눠줬던 자료인데 이거 헌가 헌바 사건하고 헌마 사건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조문 맨 앞에 1페이지 펼쳐주시고 자, 1페이지 펼쳐주시고 자, 이제 헌법 규정 분석을 먼저 하고 헌법재판 유형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헌법 규정. 자, 거기 맨 앞에 보니까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죠. 네, 전문하고 본문. 이제 본문이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쭉 되어 있는데 본문이 이제 총강, 기본권, 통치구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강이랑 기본권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죠. 통치구조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몇 개 지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통치구조에 있는 조문들인데 이 조문들이 선거법이라던가 이런 데 선거 제도에서 활용되는 조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조약에 관한 조문들도 있고 그래서 총강하고 기본권론 조문들은 다 자세히 봐야 되고요. 통치구조는 꼭 봐야 되는 조문들을 별표로 쳐놨어요. 그거 오늘 같이 볼 겁니다. 자, 총강은 이제 1조 주권, 2조 국민, 영토. 그래서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죠. 주권이 있고 국민들이 사람이 있고 땅이 있으면 그게 나라입니다. 그다음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이 117조부터 저 뒤쪽에 있어요. 그래서 1조부터 9조하고 맨 뒤에 있는 조문 다 합쳐서 총강 그럽니다. 그리고 기본권론은 기본권과 의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본권은 이제 10조부터 37조까지 있죠. 이렇게 여기 기본권론이고 그다음에 의무가 38조 납세 의무, 39조 국방의 의무, 기본적 의무를 합니다. 이렇게. 자, 통치구조는 국회, 입법부, 정부, 행정부, 법원, 사법부, 여기 헌법재판소도 있고요.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해서 통치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한 페이지 넘어서 10페이지 가면 전문이 있죠. 네, 전문. 이 전문 우리가 이제 총론 파트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오늘은 큰 틀만 보도록 할게요. 자, 헌법 전문이 문장이 하나죠. 전체로 문장이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맨 앞에 주어는 대한국민이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는 주체가 대한국민이다 이렇게 나타났죠. 그래서 여기 대한국민은 이렇게 써 있죠. 국민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 뭐로 쓰면 틀린 말 됩니까? 대한민국 그럼 틀린 말이죠. 대한민국 말고 대한국민. 그래서 자,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이고 대한국민은 국민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헌법을 개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국민 개인이 국민들이 모여서 개정한다 이거예요. 이거 이번에 승진도 출제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아래 내려가 보면 자, 1948년 7월 12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12일 동그라미. 자, 그리고 17일 X. 그래서 이제 헌법이 개정된 날은 7월 12일이고 거기에 공포된 날짜가 7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제헌절해서 7월 17일을 제헌절로 우리가 공휴일로 삼고 있는데 공포된 날 기준입니다. 그래서 17일 그럼 틀린 말이고 12일이 맞아요. 근데 10일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공포된 날이 제헌절이니까 17일이 아니다 말면 돼. 17을 많이 고쳐요. 그리고 48년도 45년으로 많이 고칩니다. 45가 아니라 48, 17이 아니라 12일. 자, 그렇게. 자, 그다음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자, 지금까지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이번에 개정하니까 이번 개정이 9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차 동그라미 해놓고 이걸 9차라고 고치면 오답돼요. 그죠? 자, 9차 개정된 헌법을 이번에 개정하면 이번엔 10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이번에 9차로 개정한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8차예요. 자, 다음에 이번에 우리 헌법 그 현행 헌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둘 다 거쳤어요. 둘 다 거쳤는데 이렇게 국회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둘 다 거친 경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의결만 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투표만 한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결하고 투표를 둘 다 한 때가 6-9이죠. 이렇게 6차랑 9차입니다. 6차, 9차 쓰세요. 6차, 9차. 6-9. 이렇게 넘기면 태극기 모양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태극기. 6-9. 그렇죠? 6-9. 태극기 모양. 6-9. 딱 맞죠? 요 6-9, 6차랑 9차에서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두 개 다 있었어요. 나머지는 의결이 없던가 투표가 없던가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둘 다 거친 것은 6-9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 주어는 국민. 어떻게? 개정한다. 그래서 국민이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현행 헌법 전문이에요. 전문. 자,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헌법 총강을 볼 건데 일단 이제 1조부터 9조까지를 쭉 보면은 이제 제1조가 주권이죠. 주권. 그래서 제1항.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공화 동그라미. 그래서 공화국의 반대말은 군주국이에요. 군주국. X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예.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민주라고 되어 있죠? 민주공화국. 그래서 이제 군주국이라는 건 이제 이게 임금군자죠. 임금군. 그래서 왕이 주인이다 이겁니다. 중세 유럽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중세 유럽이 끝나고 국민의 주인이죠. 국민이 모두 다 같이 함께 공짜입니다. 함께 화합해서 같이 만든 나라다 이거예요. 자, 군주국이 아니라 공화국입니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요. 이게 제 1조. 자, 2조는 이제 국민이죠. 국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 밑줄 하시고. 그 법률이 국적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적법 단일주의입니다. 국적법 단일주의. 그래서 국적을 국적을 정하는 법이 나라별로 다른데 어떤 나라는 국적을 정하는 법이 뭐 2개인 나라도 있고 3개인 나라도 있고 10개인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적법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적을 정하는 법률이 하나밖에 없다고. 단일주의입니다. 단일주의. 자, 3조 영토죠. 자,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도로한다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한반도가 있으면 이 도가 섬도자죠. 근데 완전한 섬이 아니고 반만 섬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요렇게 이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 여기 섬은 섬인데 이렇게 다 끊어져 있으면 섬인데 이쪽은 육지랑 연결돼 있고 이쪽 바다와 접해 있으니까 반만 섬이에요. 반만 섬. 반만 섬이고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반도 그러면 한민족이 세운 반만 섬인 나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토예요. 그리고 부속도서라고 그랬으니까 제주도, 울릉도, 독도 다 한국 땅이에요. 자, 한국 땅인데 사실상 여기가 우리나라 땅인데 북한에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현재 북한 그 무장 단체가 점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 땅인데 이 반무장 단체가 여기 점거를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쫓아내고 김정은 괴뢰 집단을 쫓아내고 우리가 우리 영토를 수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제4조의 통일의 조항이 나온 겁니다. 그죠? 3조의 영토. 북한도 우리 영토란 말이에요. 한반도니까. 그래서 우리 영토를 지키려면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토와 통일이 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통일 조항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렇게 나오죠. 이거 자유 동그라미 하시고 자유 동그라미. 그 다음 이제 왼쪽을 가보세요. 왼쪽에 이제 전문이 있는데 자 전문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며 자유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전문하고 4조 통일조항에 자유민주 기본질서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유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슷한 개념 같은데 자유란 말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냐면 8조예요. 네, 8조가 정당조항이죠. 자, 8조 제4항 가보세요. 8조 4항을 가보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죠. 민주적 기본질서 밑줄 하시고 거기다 자유 X. 거기 자유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말은 전문하고 통일 조항에만 있고 정당 해상조엔 자유란 말이 없어요. 그거 이제 기출됐죠. 우리 1차 시험 때 기출됐습니다. 자, 다음 5조를 가보면 이제 평화, 국군, 제6조가 조약, 그리고 7조가 공무원의 중립. 자, 7조 보면은 제1조이랑 공무원은 국민 전체 봉사자이며 그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국민 전체에다 봉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1항을 광의의 공무원이라 합니다. 쓰세요. 광의.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한테 다 봉사하는 거예요. 광의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다음 제2항. 자, 제2항 보니까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그래서 중립을 지키라 그러죠. 중립을 지키라죠. 그러니까 정치인은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정치인을 여기서 제외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2항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제1항은 광의의 모든 공무원, 제2항은 협의의 직업 공무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 8조가 정당이고 9조가 전통문화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총강을 보면은 우리 국가를 이루는 가장 기본 요소들을 써놓고 있죠. 그래서 주권, 국민, 영토, 영토 수복을 위한 통일, 국제 평화, 세계 다른 나라와도 잘 지내야 되고 조약, 전통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배우고 나면은 이제 4대 제도를 배워요. 그래서 공정선지입니다. 공무원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지방자치 이게 4대 제도를 배워요. 4대. 이게 제도 보장입니다. 제도 보장. 근데 제도 보장이 기본권하고 어떤 양면성을 가지는데 제도로서는 공무원 제도가 있고 여기에 대한 기본권으로서 공무단위권이 있어요. 자, 정당이 제도 보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가 제도로 보장되면서 동시에 선거권이란 기본권도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기본권이면서 동시에 제도인 경우를 양면성 그래요. 양면성.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지방자치제도 같은 경우는 제도긴 한데 대응되는 기본권은 없어요. 없어. 선생님 여기도 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 뭐 의원 선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권도 있고 뭐 투표권도 있고 한데 헌법상 다 보장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응되는 기본권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자, 어떤 기본권이 있으면 기본권과 제도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본권은 있고 제도가 없는 것도 있고요. 제도는 있지만 대응되는 기본권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개 제도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7조가 공무원제도, 8조가 정당제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선거랑 지방자치제도는 뒤에감 있습니다. 뒤에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론 대략적으로 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본권론 들어갈 거예요. 자, 기본권론 2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가보세요. 맨 앞에 표지. 맨 앞에 표지. 자, 거기다 이제 기본권을 쭉 정리해놨죠. 그래서 1번 포괄자유권, 개별자유권, 그다음에 평등권,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렇게 쭉 분리해놨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기본권이 자경, 참청사 이렇게 5가지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자경 참청사 자유권,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권이 자유권이에요. 자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천부인권이라고 그러죠. 천부인권이 뭡니까? 하늘천. 부여할 부, 부여한다, 준다. 그래서 하늘이 준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요 천부인권이라는 거는 하늘이 준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오기 전부터 원래 있던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원시 시대부터 원래 있던 거예요. 옛날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옛날 원시 시대 때도 사람이 태어나면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고 돌아다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옛날에도 뭐 샤머니즘 선왕당 뭐 빌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권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자유란 말을 써요. 권리보다도 더 큰 거예요. 원래 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란 말이 나오면은 적극 소극적인 권리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면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그래서 할 권리, 안 할 권리 둘 다 포함해서 자유란 말을 씁니다. 이게 자유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원래 하늘이 준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부로 제한할 수가 없겠죠. 완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입법재량. 요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회 입법에 어떤 재량이 있느냐 보는데 자유권은 국가가 발생하기 전부터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제한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생명, 양심 이런 제한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기본권이 자유권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자유권 중에서 경제권도 있는데 이 경제권은 뭐가 있냐면 재산권하고 직업의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자유권이야. 사실은 자유권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 원시시대 때 나와서 이제 사냥해서 뭐 돼지를 잡아왔어요. 그 내가 잡아 내 거잖아. 그 뺏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내가 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내 자유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원래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자유인데 이제 국가가 생기면서 재산의 개념이 조금 확장된 거예요.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게 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 자, 근데 재산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공적 부조가 있죠. 국가 도와주는 거.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제 회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받은 내 월급은 내 겁니다. 국가가 뺏어갈 수 없어요. 절대. 내 거니까. 근데 코로나 지원금은 국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 마음이잖아. 그 국가가 도와주는 이것도 내 재산이냐 이거지. 이게 만약 내 재산이라면 국가한테 달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재산이 아니라면 달란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재산이 아니죠. 그죠? 지원금을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공적 부조 같은 것도 재산이 되려면 법으로 구체화돼야 돼.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 재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코로나 지원법이란 법률을 만들어서 자, 코로나가 왔으니까 어떤 직종에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언제까지 정기적으로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법을 만들면은 재산이 되기 때문에 달란말할 수가 있는데 법으로 만들지 않으면 달란말 못 하는 거예요. 원칙은 재산이 아니고 법으로 만들면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국가가 발생한 다음에 나오게 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재산권하고 직업의 재산권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권하고 경제권 사이에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국가가 있어야 정치에 참여를 하죠. 국가가 있어야 뭘 해달라고 청구하죠. 국가가 있어야 생존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발생 전부터 원래 있던 게 아니고 국가가 나온 다음에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원래 국민한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 권리가 없고 이랑 똑같이 국가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경 참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유권은 하늘이 준 권리. 원래 내 거. 국가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입법재량이 축소됩니다. 근데 경제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쪽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얼만큼 언제 줄지 국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용 참청사 쪽으로 갈수록 입법재량 정도는 커져요, 작아져요? 입법재량 정도는 커진다. 그리고 기본권에 제한할 수 있는 정도도 커진다. 이게입니다. 이게 좀 확대되는 겁니다. 이렇게 작용 참청사라고 할수록. 그래서 결국 보면 이제 기본권이 쭉 있는데 딱 잘라서 딱 크게 나누면은 자유권과 기타가 있는 거예요. 자유권은 국가 발생 전에 생긴 천부인권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참청사는 국가가 줄지 말지를 국가가 알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자경참청사. 이거 이제 외워야 되죠? 자경참청사. 자, 자유권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포괄적인 자유권으로서 인간 존엄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이런 게 있고, 그다음 개별 자유권으로서 뭐 신체, 사생활, 정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권에서는 이제 재산권하고 직업의 자유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밑줄. 재산 밑줄, 직업 밑줄. 자, 소비자 권리도 있긴 하지만 이제 경제권이다 그러면 재산권하고 직업의 자유 두 개가 대표적입니다. 자, 참정권은 세 개가 있죠. 자, 국민투표권하고 슬러시. 자, 국민투표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참정권이죠. 직접 참정권. 그 다음 선거랑 공무단위권 이 두 개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대표를 선거로 뽑아서 일을 맡기거나 공무원을 뽑아서 공무원한테 일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 참정권입니다. 작년 기출이죠. 쓰세요. 투표권이 직접 참정권, 슬러시, 선거권과 공무단위권은 남한테 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고 남한테 일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 참정권 그럽니다. 자, 그다음 청구권은 5개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원판, 보호, 배피 5개. 청구권이 5개. 청원권, 재판, 보상, 배상, 피해 구조. 원판, 보호, 배피 5개가 있습니다. 청구권. 자, 다음 마지막 이제 사회권은 생존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인간다운 생활이 가장 총칙인 규정이고 뭐 교육, 근로, 환경, 가족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고 기본권 크게 5개 뭐가 있어요? 자, 경, 참, 청, 사 이렇게 있죠. 네. 경제권에 뭐 있어요? 2개. 재산권, 직업의 자유 2개. 그 다음에 참정권은 3개가 있습니다. 뭐 있죠? 내가 직접 투표를 결정하거나 선거나 공무원한테 일을 맡겨서 간접적으로 결정하거나 3가지가 있죠? 투표, 선거, 공무단위권. 청구권 5개 있습니다. 원판, 보호, 배피. 원은 뭐죠? 원. 청원권. 판, 재판, 재판 청구권. 보, 형사 보상. 배는 국가 배상. 그리고 피는 범죄 피해 구조 5개. 전체 틀을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자, 생존권은 뭐 기타 등등 뭐 교육, 근로, 환경, 가족 이런 것들이 사회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자,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제 일반 기본권하고 또 다른 분류의 기본권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평등권이에요. 평등권. 그래서 여기 나온 기본권들하고는 좀 분류가 달라요. 자, 보면은 자, A한테 어떤 기본권이 있었어요. 그럼 국가가 나한테 기본권에 대한 혜택을 주든가 나한테 기본권을 뺏어가든가 침해를 하든가 국가랑 나와의 문제죠. 그죠?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잘 보장해 주든가 국가가 나의 기본권을 뺏어가든가 나랑 국가 양자 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평등권은 그게 아니죠. 평등권은 나랑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문제죠. 이렇게 문제. 그래서 자, 국가가 나한테 혜택을 주면은 나는 기본권 침해가 없어요. 근데 나한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얘한테도 혜택을 주는데 얘는 엄청 큰 혜택을 주고 나는 좀밖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가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왜 나는 조금만 주고 남한테 많이 주냐 이거지. 얘하고 나하고 왜 다르게 보냐 이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일반적 기본권 그러면 자경 참청사가 있고 원래 평등권 그러면 평등권은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별도의 기본권인 거예요. 별도의 기본권. 자, 그래도 자경 참청사에 포함시키면 어디다 포함시키냐면 자유권에서 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유권에 포함을 시키긴 하는데 그 본질은 국가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권과는 별개의 문제, 별개의 기본권입니다. 평등권이라는 게 별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권 판단 기준은 과잉금지로 판단을 하고요. 평등권 심사는 그래서 자의금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일반 기본권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평등권은 좀 다르게 분류해놨죠.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2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2페이지. 자, 이건 집에 와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헌법은 집에 와서 복습을 하지 말고 수업 시간에 복습을 끝나세요. 그래서 자경 참청사 그리고 경제권은 경제가 돈이죠. 돈 재산을 벌려면 직업이 있어야지. 재산과 직업. 그다음에 정치 참여권은 투표 내가 직접 투표 결정하거나 선거 공무원한테 맡기거나 이렇게. 네, 원판 보배피 청구권 5개 있습니다. 네, 사회권은 기타 등등. 이렇게. 자경 참청사라고 할수록 입법 제한 커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경 참청사가 일반적 기본권들이고 평등권은 아예 성질이 다른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일반 기본권들은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죠. 근데 얘는 똑같은 기본권이라면 과잉금지로 심사하겠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왜 차하고 나하고 다르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의금지 원칙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평등권도 기본권의 일종이긴 하기 때문에 그 기본권과 똑같이 과잉금지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 딱 2개밖에 없죠. 2개. 헌법에서 특별한 평등을 요구하거나 이 평등권 침해가 기본권에 관한 침해가 돼요. 아니 쟤는 합격을 시켜주고 나는 탈락을 시켜주니까 쟤는 직업을 갖게 되고 난 직업이 없어져. 평등권을 침해당했더니 직업의 자유 침해가 되는 거예요. 직업의 자유 침해가 됩니다. 자, 저 사람은 가산점을 줘서 공무원이 되는데 나는 가산점을 안 주니까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평등권 침해잖아요. 평등권 침해로 봤더니 결국 쟤는 공무원 되고 난 공무원이 안 되잖아. 평등권 침해로 인해서 공무단위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는 기본권 침해로 봐가지고 과잉금지 심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다시. 자, 공무단위권의 침해가 됐습니다. 그럼 과잉금지 심사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하고 난 안 해주면 평등권 심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혜택을 주고 난 혜택을 안 주는 바람에 쟤는 공무원이 되는데 난 공무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평등권 침해가 공무단위권 침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과잉금지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권이었고 제도 보장이 있습니다. 제도 보장은 4개 있었죠. 공정선지, 공무원, 정당, 선거, 지방자치 제도. 이 제도는 이제 그 국회에서 입법 재량으로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심사가 다른 말로 자의금지 심사예요. 자의금지 심사. 자, 이제 전반적으로 결론 내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본권 침해 심사는 원칙은 뭐죠? 과잉금지. 근데 합리성 심사나 자의금지 심사하는 경우가 2개가 있죠. 예외가. 하나는 평등권, 하나는 제도 보장. 그렇죠? 이 큰 틀을 잘 잡아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국민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의무 그러면 총 6가지 국민에게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 의무가 납세와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의무로 보고 있는 게 근로, 환경, 재산, 교육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근로라는 거는 이제 권리이면서 의무죠. 사람은 근로의 권리도 있고 동시에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요 네 개는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도 발생하는 건데 세금 내고 군대 가는 거는 권리는 없어요. 100% 의무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기본적 의무 그러고 이걸 현대적 의무 그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현대적 의무 이건 어디다 좀 써줘야겠죠? 자, 38조 가보세요. 자, 38조 가보시면 자, 38조. 찾았죠? 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가진다. 납세 동그라미. 세금 납부해야 됩니다. 세금 납부, 납세. 39조이랑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 동그라미. 남자 군대에 가야 돼요. 이건 권리예요, 의무예요? 100% 의무죠. 네,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 아래다 요 4개 써요. 근로, 환경, 재산, 교육. 이거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예요. 권리이면서 동시에 의무.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이거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자, 국민의 의무 그러면 몇 개가 있죠? 국민의 의무 그러면 6개가 있는 거예요. 6개. 근데 기본적 의무 그러면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거. 그럼 2개가 되는 겁니다. 2개.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제 이걸 좀 외우면 좋겠는데 노, 환, 재, 교육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되겠네. 나이가 들고 노환이 와도 재교육을 받아야 돼. 사람은 평생 교육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적 의무. 노환이 와도 나이가 들어도 나이 들고 아픈 거예요. 노환이 와도 경이 아니라 환이야, 환. 예, 노환이 와서 나이가 들어도 평생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 의무예요. 그리고 2개는 2문제 안 따도 알 수 있죠. 세금 국방은. 그래서 노환이 와도 재교육 받아야 된다. 이게 권리면서 의무인 거고. 그래서 국민의 의무가 몇 개냐? 그럼 6개입니다. 6개고 기본적 의무가 몇 개냐? 그러면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 기본권은 주요한 내용들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조부터 보겠습니다. 10조. 10조 보기 전에 시간이 좀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10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